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본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궁정악장이었고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버지 요한 반 베토벤 역시 궁정음악가로서 테너 가수였고 귀족의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모차르트에 대한 경쟁심으로 베토벤의 나이를 2살 어리게 속입니다. 1778년 3월 26일 8살에 가진 최초의 연주회에도 6살로 소개됩니다. 1781년 11살 스승 네페를 만나 제자가 됩니다. 네페는 베토벤에게 바흐의 평균율을 가르쳤고 하이든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모차르트를 만나게 한 것도 스승 네페입니다. 1782년 12살 첫 작품을 발표합니다. 1785년 병든 어머니, 알코올 중독 중의 아버지, 동생의 생계까지 책임지며 작곡 실력을 쌓아나갑니다. 1787년 비인으로 여행하며 모차르트를 만납니다. 이해 7월 17일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1788년 발트슈타인 백작과 만납니다. 발트슈타인 백작은 베토벤의 청년 시절 음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해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1792년 네페의 추천, 발트슈타인 백작의 후원, 하이든의 초청으로 비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이든의 제자가 됩니다. 비인에 도착한 한 달 뒤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비인 시절 베토벤은 5명의 스승으로부터 작곡을 전수받는데요. 특히 알브레히트 베르거로부터 대입법을 배우고 살리에리로부터 성악을 배웁니다. 이 당시에 발표한 작품 번호 65에는 살리에리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1795년 작품 번호 1번 피아노 3중주를 작곡합니다. 피아노 소나타 1번을 작곡하여 하이든에게 헌정합니다. 또 첼로 소나타 1번을 작곡합니다. 1798년 드디어 베토벤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1800년) 교향곡 1번을 씁니다. 하지만 이즈음 청력에 이상이 나타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일이 가장 힘들다. 내 청력 손실에 대하여 비밀로 해달라 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해에 백작의 딸 줄리아에게 청혼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 아름다운 곡이 바로 그때 나옵니다. (1802년) 청력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떠나지만 그 요양 장소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남깁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입니다. 작곡가에게는 사형 선고 같은 청력 이상, 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의 청혼 거절, 젊은이에겐 가혹한 현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살 결심을 철회하고 음악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결심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직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을 남깁니다. 또 교향곡의 초안을 피아노로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스케치를 1804년 교향곡으로 발표합니다. 또 후원자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하는 피아노 소나타 21번을 작곡합니다. 저는 이 곡이 고전음악 같지 않고 대중 팝음악 같이 맑고 투명해서 무척 좋아합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베토벤은 점점 모차르트, 하이든에 버금가는 작곡가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805년 그의 피아노 소나타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열정 소나타를 작곡합니다. 산뜻한 첼로 선율로 시작하는 현악사 중주 라즈모프스키를 작곡합니다. 베토벤에 있어서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깁니다. (1807년) 관현악부터 나오는 기존의 피아노 협주곡과는 다르게 피아노 선율부터 등장하는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씁니다. (1808년) 더 이상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귀뿐만 아니라 여러 병을 앓게 됩니다. 삶이 고달플수록 작품으로 투쟁을 이어갑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교향곡을 연달아 씁니다. (1809년) 귀는 더욱 들리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지만 그의 음악은 더욱더 웅대해집니다. (1810년) 바덴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이전과 비교해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고 건강도 더욱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도 에그먼트 서곡을 작곡하고 이듬해 1811년 괴테에게 헌정합니다. (1812년) 그 유명한 불멸의 연인에게 남기는 편지를 씁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 이 편지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1815년) 11월 동생이 사망하는데요. 동생의 아들 카를 반 베토벤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 소송은 1820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승소와 패소, 항소를 거듭합니다.
이때부터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수년간의 소송으로 작품 활동은 많이 위축됩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류마티스, 당뇨 등으로 산책도 못하고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820년 상급 법원에서 소송에 승리하여 카를의 양육권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소나타 30번을 남깁니다. (1824년) 청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심한 눈병도 앓았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최고의 곡을 발표합니다. 이때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아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옆 사람이 몸을 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25년) 아예 몇 달간을 침대에 누워 살고 기관지와 코에서 계속 피가 났다고 합니다. 1826년 복수의 배가 차올라 수술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지막 현악사중주를 남깁니다. 계속 복수가 차서 1월 8일 2차 수술, 2월 2일 3차 수술, 2월 27일 4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3월 18일 베토벤을 존경했던 슈베르트가 방문합니다. 25일에 의식을 잃고 26일 월요일 오후 5시경에 사망합니다.